자, 이어서 6강 되겠습니다. 6강은 문제 68번 할 차례입니다. 68번 하기 전에 미리 전에 65번 해설이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흡하게 해설했어요. 65번 답은 4번 맞습니다. 왜 4번이냐면은 일단은 10년마다 아니라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다음은 좀 더 자세히 하면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하는 겁니다. 10년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는 겁니다. 10년 단위는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5년마다 공공대 공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는데 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그 앞에 4번 앞에 거기 시도의사가 수립한다 되어 있죠?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틀렸다.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것이고 두 번째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틀린 겁니다. 다시 정정해 드렸습니다. 자, 68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임대택의 전대 등 제한이죠. 전대 등 제한. 전대나 양도할 수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택 사업자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데 안 받고 있단 말이죠.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할 때는 공공택 사업자 동의 받으면 양도나 전대도 됩니다. 다만 대전제로서 양도 전대 대전제로서 항상 되는 건 뭐냐? 상속입니다. 상속은 전혀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그거 나온 적 있어요. 옛날에. 상속은 괜찮다. 나머지는 밑에 해당되면서 공공택 사업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면 의무 기간이 10년 이하만 해당합니다. 의무 기간이 10년 이하일 때만 해당한다. 이 중에서 잘못된 게 뭐냐? 첫째 1번.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때 1번은 맞아요. 주의할 것은 주택법에서 전매행위지 않은 몇 년 이상 거기 국외에 머무르냐? 2년 이상 국외에 머뭅니다. 2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야 됩니다. 근데 여기 1년이에요. 여기. 주의하세요. 주택법상 전매행위지 않을 때 예외는 2년 이상 국외. 여기 1년 이상 맞습니다. 두 번째,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 행정구이 아닌 시군구로 이사 가야 되죠. 맞죠? 세 번째, 상속 또는 호의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거. 맞고. 네 번째, 거리가 얼마냐?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한 거주하는 거리가 직선거리입니다. 30km 이상일 것. 얼마죠? 40km 이상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근무, 생업, 질병치료. 특별히 질병치료는 얼마 이상 질병치료하는 겁니까? 1년 이상. 1년 이상 질병치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에 30km 이상이 아니라 40k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9번. 다음은 공공택 특별법상 임대택, 공공임대 용어정이다. 가장 잘못된 게 뭐냐? 당연히 뭘 하나 집어넣었을까요? 제가 새로 들어간 거? 통합공공임대택 적겠죠? 집어넣겠죠? 새로 들어갔으니까. 그 4번을 봅시다. 일단 통합공공임대가 뭐냐? 이건 맞는 건데 4번.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주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관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택이다. 이게 뭐다? 통합공공임대택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갔습니다. 인사 받으세요. 됐고. 맞고. 그럼 틀린 게 뭐냐? 1번. 기존 주택 등 매임대택. 이것도 주의하세요.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 왜? 전에는 기존 주택 매임대택 등이 없었어요. 1번에. 전에는 등이 없었다. 지금은 등이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 일단 읽어놓고 얘기합시다.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0.30조 1항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다가 뭐가 들어가냐? 건축물이 들어가요. 건축물. 그래서 기존 주택에다 등. 왜? 건축물이 들어갔으니까. 건축물.
이를 합쳐서 뭐라 한다? 기존주택 등이라 불러요. 그걸 사가지고 매입해가지고 누구한테 공급하느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게 공공임대를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택이다. 작년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택, 그 다음에 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등이. 중간에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 등이 뭐냐? 건축물을 산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도 공공임대인데 개조해가지고 건축물을 사가지고도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그래서 등자가 들어갔어요. 특별히 숙박시설을 정부 PR하려고 호텔 사가지고 호텔을 갖다가 임대로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한창보다 선전했잖아요. 근데 여론에서 별로 안 좋으니까 쑥 들어가 버렸죠. 법적인 거는 남아있어요. 법적인 거는 남아있다. 호텔 사가지고 임대할 수 있어요. 이 건축물에 호텔 들어있으니까. 숙박시설 들어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그것이 이제 과연 가성비가 나오냐. 그게 문제가 되지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PR하려고 한창보다 호텔을 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임대를 해놓는다. 좋다. 했는데 썰러가니까 쑥 들어갔어요. 이제 언젠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 등이 되는 겁니다. 등. 다음 두 번째, 국민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재정이나 주택도시금 자금 지원받아가지고 저소득층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다. 몇 년이죠? 30년. 국민임대는 30년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20년은 뭘까요? 장기전세. 장기전세가 20년 이상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 행복택. 이건 주관식 나왔죠.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주관식 나왔습니다. 국가 식기 나왔어요. 국가 지방자치재정이나 주택도시금 자금 지원받아가지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공임대가 뭐냐? 행복주택. 행복. 시험 문제 2,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식기 나왔어요. 그 제가 자꾸 용어 좀 올리는 거예요. 자주 나오니까. 다음 영구임대 봅시다. 영구임대. 영구임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택 도시기금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주택 도시기금이 들어가는데 영구임대는 주택 도시기금 소리가 없어요. 그럼 뭐만 나온다냐? 국가 지방자치재정을 지원받아 이게 나오고 끝나요. 그냥 주택 도시기금 그거 없어요. 가지고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서 몇 년이죠?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은 임대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공임대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국민임대는 30년 이상입니다. 이어서 70번. 이것도 1순위다. 특순위. 이것도 1순위, 특순위. 민간임대도 비슷한 거 있었죠? 공공임대도 역시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임차인한테 나가라! 계약 해지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왜? 임차인이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게 뭐냐? 그 사유 중에서 잘못된 게 뭐냐? 그 뜻입니다.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법으로 임대받았다. 나가라 할 수 있고. 둘째, 임차인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위반했다. 나가라 할 수 있고. 세 번째, 공공주택 사업자 규칙 사유 없이 공공주택 사업자는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표준 임차 계약상의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60일에 입주하지 않더라. 공공주택 사업자도 잘못하는데 60일에 입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틀렸다. 3번. 60일 내가 아니라 계약 기한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때. 3번이 틀렸습니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았다. 너 배부르냐?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4번. 월임대로. 이거 중요하죠. 똑같죠. 3개월 이상 연속연체. 월임대로 3개월 이상 연속연체. 월 관리비가 아닙니다. 월임대로 3개월 이상 연속연체. 그다음 다섯 번째. 이 공공임대는 말이죠. 분납 임대택이 있죠. 즉 분납금이 적립이 되면 다 차면 자기 주택이 되는 거죠. 이게 분납 임대택인데 이 분납금이 다달이 붙는데 몇 개월 이상 연체할 때?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여기는 연속이 없어요. 주의하세요. 3개월 이상 연속이 없습니다. 월 임대는 연속이 있고 답은 그래서
3번 6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입니다. 71번 가시겠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다. 자,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택을 임대 의무기한이 지난 후 분양전을 할 때는 분양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한다. 가장 잘못된 거. 일단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잘못된 게 뭐냐? 1번, 선착순 방법으로 들어왔다. 선착순 방법으로 해당 임대택의 입자로 선정된 자는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했다. 이때 분양전의 시점에 해당 임대택 입주 시 자연요건적 주택 소유주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임차인.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경우는 무주택자라고 했어요. 무주택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인 임차인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은 무주택서를 안 하고 주택 소유 기준을 추적하고 있다. 그때 가가지고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1번. 선착순 들어왔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이 공공임대가 별로 인기 없어요. 인기가 많았으면 경제 입찰했겠죠. 추첨했겠죠. 선착순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분양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10년, 20년 차게 되면. 분양전을 할 때, 그때 옛날엔 집이 없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선착순이니까 별로 인기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집이 있네? 그럼 자격이 안 돼요. 그럼 내부로 다른 사람한테 분양전을 해야 되는데 별로 인기가 없으면 분양전을 안 받으러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까봐 미리 머리 썼어요. 그때 가봐가지고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인은 된다. 집이 있어도 될 수도 있다. 그때 가봐야 돼요. 만약에 이 임대아파트가 인기가 있으면 그때는 무주택자만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인기가 없으면 너 집 있냐?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본다는 거죠. 주택 소유 기준을 무주택이냐 집이 있어도 되냐? 그럼 그때 가서 할 것이다. 라고 규정됐어요. 1번. 맞습니다. 이번에 규정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공공건설 임대택에 입주한 다음에 경매나 공매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분양 당시까지 거주했어요. 어디에? 거기 다른 주택을 소유했지만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거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그 주택을 팔았어요. 다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주했고 무주택이니까 되거든요. 거주해왔고 입주하부터 거주했고 무주택이면 되긴 되는데 중간에 집이 생겼었어요. 경매 공매로 집이 생겼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공공임대는 돈이 없는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매에 먹고 할 정도면 돈 있는 사람인데 집 샀다가 얼른 팔고 무주택이니까 이제 거기 임대택 나한테 분양전환해줘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2번 틀렸어요. 근데 어떤 경우 되느냐? 경매 공매가 아니라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나온 적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경매 공매가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은 상속, 판결, 혼인으로 부득이하게 생겨. 상속, 판결, 혼인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거주한 사람한테 그걸 팔면 다시 팔아버리면 무주택되면 지금 살고 있는 공공임대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매 공매는 생긴 건 안 됩니다. 상속, 판결, 혼인만 됩니다. 답은 2번. 세 번째, 법 49조 4 단서에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할 때까지 해당 임대택에 거주하고 무주택, 거주 무주택 이거 돼요. 거주도 하고 무주택이니까 공공임대니까.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받은 친구예요. 첫째 임차인은 외국 나갔어요. 아까 외국 나가면 몇 년 이상 나가면 이걸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년 이상 나가면. 그래서 1년 이상 나가면서 양도했어요. 그때 중간에 양도받은 사람이에요.
양도 받은 다음부터 계속 거주해가지고 무주택이에요. 그럼 그 친구도 수고했어. 너 분양전환 받아. 그런 뜻입니다. 우선 받아. 네 번째, 입주하는 부터 분양전환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무주택자. 이건 오리지널. 아예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입주해서 계속 살다가 분양전환 받는 친구입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고, 다섯 번째, 요거 주의하세요. 분양 당시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택이 전입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여기는 무주택이 없어요. 5번 주의하세요. 여긴 거주이지 무주택이 없어요. 왜 그럴까? 85 초과는 중대형 공공임대인데, 만약에 중대 40평짜리가 있다 칩시다. 40평짜리 분양전환 받으면 돈이 있어야 돼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반 집이 생겼어요. 넌 집 있으니까 분양전환 받지 마. 그럼 그래 안 받지 뭐. 다른 사람한테 파세요. 살 사람이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양이 평수가 크니까.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거 분양전환 받겠다 그러면 너 집 있어도 괜찮아. 거짓말해서 분양전환 한다. 우선권 준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2번 갑시다. 특별수선 추당금입니다. 가장 잘못된 거. 이 특별수선 추당금은 주관식으로 특별수선 추당금 이렇게 적는 거 나온 적 있습니다. 아주 쉽게. 몇 년 안 돼요. 2, 3년 전에 특별수선 추당금 이렇게 적는 거 나온 적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뭐가 똑같습니까? 장기수선 추당금에 대응된 거. 장기수선 추당금. 자, 가장 잘못된 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대, 장기전세, 국토교통관리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2로 적립한다. 틀렸죠? 1만분의 4죠. 1만분의 4. 거기 통합공공임대도 1만분의 4입니다. 적으면 더 좋겠어요? 통합공공임대택도 역시 1만분의 4입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은 1만분의 4입니다. 통합공공임대까지. 그럼 나머지는 얼마죠? 1만분의 1이죠. 그렇게. 그래서 1번이 틀렸다. 1만분의 2가 아니라 1만분의 4다. 답은 1번. 두 번째, 공공택사업자는 특별수선당금을 사용자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한 달부터 매달 정한다. 맞죠? 임사용성에는 임사용성 기준이고. 세 번째, 시장 등은 이 공공택사업자가 특별수선당금을 적립했는가 안 했는가, 했다면 얼마 했는가를 갖다가 시도지사한테 보고 올리고,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보고 올린다? 시장구청한테 보고 올리죠. 실무에서도 배우는 것 같은데, 실무에서도. 맞고. 네 번째, 공공택사업자가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청과 협의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이 민법상 그 법적인 거에 안 맞다고 그랬죠? 민간임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 추당을 사용하려면 미리 임대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청과 협의한다. 돼 있어요. 맞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곳도 아니고 소지지도 아니고 주소지라고 하는데 주소지. 주소는 권리체가 있는 생활의 근거지인데 공공임대주택은 목적물이지, 목적 대상물이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소재지 하든가 있는 곳 그래야 되는데 주소지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지나면 맞는 거라고 했어요.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맞는 걸로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대상 어느 안에 해당했다는 이 공공사업자는 장기성계를 수립합니다. 똑같아요. 어디하고 똑같다? 공동택관리법에 따라서 장기성계를 수립해가지고 언제 제출하죠?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보관하냐? 관리사무소에 갖춰놓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장기성계를 갖춰놓습니다. 공동택관리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면 사용검사권자가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공동택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 여기는 관리사무소에 갖춰놓는다 표현합니다. 민간임대도 똑같습니다. 민간임대도 역시 관리사무소에 갖춰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73번 승강기. 옳지 않은 겁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제조 수입업자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섭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한 문제를 가지고 두 문제 하는 겁니다. 가성비에서. 먼저 제조 수입업자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여쭤봅시다. 제조 수입업자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의사. 유지관리업자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의사. 제조 수입업자 자본금 얼마다? 제조 수입업자 자본금 얼마? 2억 원 이상. 유지관리업자 자본금 얼마다? 1억 원 이상. 됐습니다. 틀린 것부터 찾아봅시다. 1번 제조 수입업자는 관리처로부터 부품을 요청받으면 2일 내 요청에 따른다. 중요하죠? 잘 나오죠? 2일 내 요청에 따른다. 꼭 알아놓으세요. 두 번째, 유지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가 서면 동의할 때 하도할 수 있어요. 관리처가 서면 동의할 때 하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유지관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시도의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맞고. 네 번째, 제조업자는 승강기 또는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부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돈 받고 또는 공짜로 제공하게 됩니다. 4번 맞습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품질 보증기간 내 품질 보증기간 몇 년 이상입니까? 3년 이상. 품질 보증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고장이 났다. 이때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그때는 무상입니다. 그때 무상입니다. 다섯 번째, 유지관리업자가 사업하다가 휴업했다. 다시 시작한다. 이때는 며칠 내에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됩니까? 30일, 14일이 아니라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4번. 승강기법상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나왔네요. 중요합니다, 이거. 첫째, 설치검사 받았다. 15년이라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밀안전검사 받는다. 맞죠? 설치검사 15년 지나면 행정안전부 장관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년마다 업그레이드 합니까?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1번 관련. 동그라미 1번 관련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2번 설치공사업자는 설치를 끝냈어요.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의사에게 신고합니다. 시도의사에게 신고합니다. 반면에 제조수입업자가 설치 끝내면 설치 검사를 행정안전부한테 설치 검사 받습니다. 주의하시고. 맞고. 세 번째, 유지관리업자가 그만뒀다가 다시 할 때는 30일 내 시도의사가 신고한다. 맞고.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이거 작년에도 나왔었죠. 재작년에도 나왔었죠. 재작년에도 나왔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관리처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청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처는 자청 결과를 점검 며칠 내? 5일. 어디에? 승강기 안전종합정망. 승강기 안전종합정망은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정문 나왔습니다. 입력해낸다. 4번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유지관리업자가 40일을 위반해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한 경우 시도사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 영업정지입니다. 취소를 하든가 6개월 이내 기간 영업정지입니다. 사업정지입니다. 사업정지. 영업이라는 쪽 사업이라고 합니다.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정해서 사업을 일부나 전부를 정지시킵니다. 사업 일부나 전부 정지. 취소하거나. 5번 틀렸다. 75번 갑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안전에 관련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올라보시오. 기업. 관리처는 승강에 대해서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안전검사 한다고요? 아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기억은 틀렸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자치행검했어요.
이때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를 구분해서 관리처에 통보하고 관리처는 이 결과를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조합청만에 입력해야 된다. 니은은 맞고 디귿 설치검사보면 10원이라면 정밀 안전검사 받는다. 맞고 디귿 맞고 리을 검사 주기는 정기검사 주기는 3년이라도 아니죠. 2년이야죠. 2년이야.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리을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답은 2번입니다. 니은 디귿 중요한 지문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76번 전기사법입니다. 전기사법상 안전관리다. 옳지 않은 것은 허가권자는 사용령 검사 불합격한 경우도 안전상 지장이 있고 전기설비 임사용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뒤에 나올지 모르겠네. 뒤에 일단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령 전기소리 설정공사 또는 변경사로 산업통상 자원물용 저하는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에 대해서 산업통상 자원자 인가받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전기사업용 전기설정공사 또는 변경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 자원물용 정한 바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 합격한 다음에 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할 수도 있죠. 허가권자도 받아야 되겠지만 불합격에도 임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허가권자는 누굴까요? 여기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얘기합니다. 다음 네 번째, 사용검사 받으려면 사용지원검사 받으려면 실제 서류는 누구한테 내냐?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합니다. 며칠 전에? 5일 전이 아니라 7일 전. 답은 4번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7일 전입니다. 답은 4번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서 자체적 검사를 하고 누구한테 검사 결과 보고하느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답은 4번, 7일 전까지 서류 제출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 76번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77번. 전기사법상 규정이다. 틀린 것은 고압이라는 것은 증류에서는 1500V 초과하고 7000V 이하, 교류에서는 1000V 초과할 7000V 이하 전압만 한다. 맞습니다. 맞고 이런 거 외워야 되겠죠. 준비기간 원칙으로 몇 년 넘을 수 없습니까? 10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년. 다음 세 번째, 임사용기간. 사용정사 불합격에도 임사용할 수 있죠. 몇 개월 이내입니까?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한다 하더라도 전체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연장된다 하더라도 합쳐서 1년 초과하지 못한다. 맞고 네 번째,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 자격이 있고 다섯 번째, 전기신사업 환자는 전기신사업 종류별로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으라고요? 뭐 받을까요? 등록. 전기신사업은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신사업은 뭘까요? 무엇이 전기신사업입니까? 전기장차 충전사업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장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이 전기장차 충전사업은 전기 판매 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기장차 충전사업, 유상으로 충전하잖아요. 돈 받고. 전기 판매 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외됩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거까지 하세요. 다음 78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법상의 안전등급 얘기입니다. 안전등급. 자, 그래서 보니까 원래 안전등급은 A, B, C, D, E가 있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1번 안전등급 B 맞으니까 읽어보시고 3번, 4번, 5번 다 맞습니다.
1, 3, 4, 5 맞는데 2번 안전등급 2 불량 요거는 보조부재가 아니라 주요 부재에 심각한 발생을 합니다.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즉각 사용 금지하고 보강 재축해야 되는 상태가 바로 안전등급 2 불량이 됩니다. 보조부재가 아니라 주요 부재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맞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79번 안전인단 전문기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안전인단 전문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한테 등록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첫째, 안전인단 전문기관은 등록했다. 이때 변경되면 며칠 내 시도지사한테 신고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30일 내 신고한다. 맞습니다. 30일 내 신고하면 되겠고 두 번째,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휴업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돼요. 맞고 세 번째, 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누구한테 등록하냐? 즉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기술력, 장비 등 대통령을 정하는 분야별 등록증을 갖춰가지고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시도지사. 이거 중요합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시도지사입니다. 맞고 네 번째, 등록 취소, 행정, 영업정지 처분받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안전검 등 또는 성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해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 요거에 한정해서는 처분받다 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만은 계속할 수 있어요. 처분전에 체결했기 때문에 설사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관리처나 그 건물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답은 4번. 계속할 수 있고 5번.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이어서 80번 문제입니다. 시트법상의 안전점검 정밀한 진단 가장 노른자 부위죠. 가장 노른자 부위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났다. 일종 시설물 중 일종하고 공동택을 제한 2종은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단이 실시된다.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꼬실 문제입니다. 1번은 꼬실 문제로 틀렸다. 왜 틀렸을까요? 1종만 정기적으로 합니다. 2종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안 합니다. 1종만 정기적으로 하고 2종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밀 안전단. 필요할 때만 합니다. 지진 같은 거 필요할 때.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뭐 공동택을 제한 2종 한다고요? 아닙니다. 2종은 전혀 아닙니다. 1종만 합니다. 답은 1번. 두 번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이거 고쳐야 된대요. 한국시 안전공단을 이거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미처 못 고쳤네요.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다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한국시 안전공단은 국토안전관리원 고치면 되겠습니다. 맞고 1번 틀렸고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 담보체계 끝나는 마지막으로 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직접 할 수 없어요. 가르치가. 그럼 누구한테 시키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시작해야 돼요. 맞고. 다음 네 번째. 이건 좀 어려운 거죠. 정기 안전점검 시 D등급, 2등급 경우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되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 시기는 2월, 3월, 우기 전 점검 시기는 5월, 6월, 동절기는 11월, 12월로 한다. 맞습니다. 어렵지만 맞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하자 담보치기한 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단 시할 때는 그 비용은 누가 되냐?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공자 원래는 가르치가 부담하는데 이건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쉬었다가 우리 제 7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 7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